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집 근처 폐가의 추억. 우리 아파트에서 큰 길가로 나가려면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신촌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정문이고 하나는 작은 빌라들이 모여있는 뒷길. 그 중간쯤에도 역시 주택들이 모여있는 골목길이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버려져 있는 낡은 집이 하나 있다. 녹슬어서 툭 치면 무너질 듯 서 있는 문 앞에는 쓰레기 봉지들이 늘 가득하고 인기척이란 느낄 수 없었다.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친구들과 새벽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골목을 지날 일이 있었다. 애들 재밌으라고. 야, 저기 폐가 있는 거 아냐? 나 여기 살 때부터 있었는데 한 번도 사람 사는 거 못 봤다. 라고 하자. 호기심 많고 취기가 오른 남자애들은 기어코 그 집 앞에 다다랐다. 여전히 쌓여있는 쓰레기 봉지와 녹슨 철문. 불법 침입이라는 나의 만류에도 친구 하나가 철문을 억지로 밀며 먼저 들어갔다. 얼마나 뻑뻑한지 비명을 지르며 열린 철문. 10여 년간 궁금했던 그 집의 실체가 이 문 너머에 있다. 말과는 다르게 나도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안으로 향했다. 남은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있는 집안. 왠지 바닥이 울퉁불퉁한 것이 걷기가 힘들었다. 바닥에 불빛을 비추니 거기 쌓여있는 것은 마네킹발. 아니 신발. 아니다. 무수히 많은 신발본 같은 것들.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추하자면 신발을 만들 때 쓰는 틀 내지는 모형 신발. 그런 것들이 수북하게 온 집안에 방 여러 개에 걸쳐 쌓여 있는 것이었다. 왠지 음산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호기심에 그 폐가를 모두 살폈지만 특별한 것은 없이 오직 그 모형 신발들만이 깔려 있을 뿐이다. 공장도 아닌 5인 가족이 살았을 법한 오래되고 낡은 집에 왜 그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그 뒤로 그 근처로 다닌 적은 없다. 두 번째 이야기. 무서운 걸 좋아하지 마라. 고등학생부터 무서운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라 그럴까? 막상 무서운 걸 볼 기회가 있으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 공포와 무서움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재도 공포영화 개봉하나 안 하나 계속 찾아봅니다. 영화 보면서 실눈이나 손으로 가리면서 보는 겁쟁이인데도요. 그렇게 무서운 걸 즐겨서 본 지 10년쯤 됐네요. 작년부터 제가 조금 이상한 현상을 많이 겪어서 그냥 글을 써봅니다. 시작은 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지 악몽이라고 생각하면 될 그런 내용의 꿈들이요. 그래요, 저도 그냥 개꿈이네 무서운 꿈이네 넘겼어요. 그렇게 일하고 꿈꾸고 또 일하고 꿈꾸고 반복했죠. 내용은 뭐 뻔해요. 귀신 나오는 꿈이죠. 근데 그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거의 잔인한 모습도 있고 멀쩡한 모습도 있고 멀쩡하다가 갑자기 괴물처럼 변하는 모습도 있고 악몽을 너무 자주 꿨어요. 게다가 제가 조금 심각하게 느낀 꿈이 귀신이 저에게 웃으면서 달려오는데 바로 앞에서 제가 눈이 떠졌어요. 진짜 너무 놀라서 눈이 팍 떠졌는데 동시에 제 방 안을 쿵쿵쿵쿵 울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건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명소리가 나는 겁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는 소리. 아마 저한테만 들릴 정도의 방 안을 울리던 쿵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에서 뭘 하느라 쿵쿵 울렸다거나 윗집에서 아이가 뛰어놀아서 울리는 소리였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각이 새벽 5시였는데 그럴 리가요. 그때 약간 심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 밝은 노래 틀어놓고 글을 쓰고 있는데 역시나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누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한기가 조금씩 밀려옵니다. 기분 탓이겠죠.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제가 일을 낮에 가서 새벽에 퇴근하는 일을 합니다. 늦을 땐 3시, 4시에도 퇴근하고 빠르면 12시나 1시쯤 퇴근하는데 저희 집이 골목길을 들어와서 쭉 걸어 올라와야 작은 빌라가 있는데 거기가 집이에요. 빌라 현관에 들어서기 전에 왼편에 작은 골목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어폰 꽂고 그냥 노래 들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가도 가끔씩은 그냥 눈이 자연스레 갈 때가 있잖아요. 걷다 보면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어폰 꽂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작은 골목길 쪽으로 곁눈질을 하게 되네요. 뭐 그냥 걷다 보니 자연스레 그럴 수 있겠지만 눈에 보였어요, 그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엄청 늙은 할아버지의 얼굴이요. 그래요.
아, 새벽에 깨서 잠시 바람 쐬러 나온 동네 할아버진가 생각했지만, 아니 할아버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도로에 세워져 있는 볼록 거울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얼굴이 그 거울 크기더군요. 눈이 너무 컸고 비정상적으로 컸어요. 입은 그냥 평소의 입 모양이었지만 제가 너무 놀라서 순간 흠칫했는데 곁눈질을 하면서 그냥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커다란 눈이 절 따라옵니다. 눈동자가 제 움직임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때 제가 왜 모른 척하며 걸어갔냐면, 귀신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호기심에 그 사람에게 붙는다고 하죠. 순간 저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여 심장은 터질 듯 뛰고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죽을 힘을 다해 골목을 벗어났고, 그 동시에 무작정 집으로 뛰어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 그냥 헛것 본 거겠지. 잘못 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씻고 누워도 진정이 좀처럼 되질 않더라고요. 결국 방에 불 켜고 날이 밝을 때까지 괜히 웃긴 영상 보면서 날을 새고 태양이 거진 다 떴을 때 겨우 잠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 길을 지날 때 그 얼굴은 없지만 이유 없는 소름이 계속 돋는 중입니다. 저 일을 겪은 후 무서운 걸 좀 끊었습니다. 애써 헛것이겠지, 잘못 본 거겠지 생각하며 혹시 무서운 걸 많이 봐서 그런 걸까 하고요. 시간이 거의 한 2달 흘렀을까. 골목길을 지날 때 이제 소름 돋거나 이상한 기분이 드는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다시 좋아하던 걸 하더라고요. 무서운 걸 찾아서 보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1시 30분쯤인가 이어폰 꽂고 퇴근하는데 이번에는 골목길 초입에서부터 저 멀리 뭔가가 보입니다. 뭐야? 나무인가? 라고 생각했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걸어가는데 그 멀리 보이던 그 무언가가 뭔지 알았어요. 가까워지니까 선명해지는 거죠. 머리가 긴 걸 보니 사람은 맞고 여자 같은데 다리가 있죠. 다리가 너무 얇아요. 진짜로 저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얇아요. 게다가 바지를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그가는 다리만 보이더군요.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 서 있습니다. 뭐야 저거? 라고 생각하며 저희 집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니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손도 머리도 축 늘어뜨린 채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집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예의주시하며 걸어갔죠. 순간 그 사람이 사람인지 뭔지 아무튼 팔을 들더니 기괴하게 꺾으며 움직이더군요. 너무 놀라 소리도 못 지르고 집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쳐서 뛰어 올라오면서 뒤를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혹시 따라오는 걸까? 다행히 따라오진 않더군요. 이런 경험 외에도 운전 중에 블루투스 연결이 갑자기 끊겨서 노래가 안 나온다든지 라디오 주파수가 제멋대로 변한다든지 아무튼 이상한 현상을 참 많이 겪었어요. 이유 모를 현상들. 그래서 저는 다시 무서운 걸 끊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100% 실화이며 제가 겪은 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르골.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선물로 오르골을 받은 적이 있다. 언뜻 보기에는 작은 상자에 모형 큐빅들이 박혀져 있었고 뒤에 달린 태엽을 돌린 뒤 상자를 열면 안에서 피에로가 나와 춤을 추며 노래가 틀어진다. 무슨 일로 받았었는지도 까먹은 채 오르골은 창고로 쓰이는 작은 다락방에 두고선 가족들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오르골을 깊은 심연의 기억 속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딸이었다. 좋은 아침이다. 오늘 아침은 아빠가 했으니 빨리 와서 먹으렴. 아빠, 요즘 밤에 잘 때 항상 오르골이 울려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오르골이라니. 저기 저 작은 방에서 오르골이 울리는데 제가 몇 번 끄기는 했지만 밤마다 울려서 이제는 혼자서 끄기가 너무 무서워요. 얘야, 걱정하지 말렴. 아빠가 있잖아. 혹시 다음에 또 다락방에서 울리면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오르골을 그저 끄기만 하면 돼. 실제로 넌 몇 번 껐지만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딸은 다락방을 가리키며 오르골이 울린다고 했고 오늘 밤에도 오르골이 울리면 무서우니 내게 오르골을 꺼달라고 했다. 나는 귀찮다는 생각과 딸이 너무 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음에도 그러면 직접 가서 끄라고 하였다.
물론 강압적인 어조는 아니고 그저 격려를 하는 어조로 말이다. 그 말을 할 때에는 아침이었다. 나는 정말 오르골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다락방으로 갔으나 다락방은 전등도 고장이 난 상태였고 이른 아침이었지만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어두웠다. 대충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다락방 안을 둘러봤지만 오르골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누군가로부터 오르골을 선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걸 다락방 어디에 두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았고 겨우 그 작고 쓸모없는 오르골을 찾았고 일요일 아침을 날리는 건 너무 쓸데없는 짓 같았기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 오르골이 울리는 건 그저 안에 있는 건전지가 오래되었다거나 아무튼 그런 사소한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눈앞에 선 TV가 틀어져 있었고 해는 어느새 지고 있었다. 위층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들었던 멜로디지만 노이즈가 섞여 있는 듯했다. 딸이 있는 방으로 올라가 보니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딸의 방으로 들어가니 오르골 소리가 끊겼다. 아빠, 또 오르골이 울렸어요. 딸이 울먹이며 내게 오르골이 울렸다고 했다. 어린 나이로서는 이 상황이 충분히 무서울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걱정 말라는 말을 하고선 딸을 두고 혼자서 오르골이 있는 다락방으로 향했다. 아빠, 다락방에는 딸이 있었다. 오르골이 울려서 이번엔 제가 껐어요. 딸이 내게 오르골을 들이민다. 네 번째 이야기, 새벽의 손님. 내가 20대 초반에 아버지는 사업 실패를 하셨어. 우리는 살던 집을 떠나 반지하 방 2칸으로 이사를 했어. 작은 쪽문, 우리 집, 옆집, 계단 5개 화장실 욕실도 없었고 현관문을 열면 시멘트로 만든 낮은 턱 중간에 수전과 기다란 호스가 있었어. 집이 불편하니 싸움만 늘고 온 가족이 예민했었어. 아버지는 회사 택시를 몰게 되어 새벽 3시쯤 출근하셨고 엄마도 일을 하셨지만 출근하시는 아버지 식사는 꼭 챙겨드려서 두 분 다 일찍 일어나셨어. 이사한 지 몇 달 뒤 어느 겨울 새벽 부모님이 깨신 걸 보고 나는 화장실을 다녀왔고 현관문을 닫자마자 똑똑 소리가 나는데 나는 정말 놀랬어. 분명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봐야 몇십 초였을 텐데. 놀란 나를 뒤로 한 채 누구요? 아버지가 문을 여시며 말씀하셨어. 어떤 남자가 지나가던 중에 어린 아가씨가 이른 시간에 들어가길래 걱정되어 노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안우갔어. 그런데 나는 무서웠어. 5번째 이야기, 선몽. 친할머니 제사였어. 나는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어. 한과 약과 과일 등 엄마는 종일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셨어. 커다란 소쿠리에 달력 깔아서 부침개 종류를 비슷한 크기의 접시에 오색 나물을 들통에 생선찜을 해서 공명 얹어두고 과일은 윗부분을 한번 잘라서 모아놓고 딱 상만 차리면 되게끔 준비해 두셨어. 그날따라 아빠도 일찍 오셨고 피곤하신 엄마는 제사상을 일찍 치우신 후 주무셨어. 나도 잤겠지. 낮에 우리 집에서 친구들과 막 뛰노는데 어떤 언니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성큼성큼 들어와 주방으로 갔어. 그리고 생선찜 담아놨던 들통을 열어 맨손으로 뼈도 발라내지 않고 막 먹는데 너무 무서웠어. 근데 엄청 이뻤어. 다른 음식은 안 건드리고 딱 생선찜만 먹은 거야. 눈 떠보니 아침이었고 꿈인지 실제인지 모른 채로 엄마나 꿈꿨는데 이쁜 언니가 우리 집 와서 라고 내가 본 대로 얘기했더니 엄마가 친할머니 갓때 아빠 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연세가 23살이었대. 평소에는 제사상을 자정 넘어서까지 두셨고 어제는 너무 피곤하셔서 11시쯤 치우신 거래. 할머니가 제사 음식을 못 드셔서 내 꿈에 나오셨고 이런 꿈을 선몽이라고 한대. 그래도 생선찜 드시고 가셔서 다행이야. 30년이 지나도 그 꿈이 잊히지 않고 할머니의 모습이 생생해. 6번째 이야기, 층간소음 괴담. 이사 온 지 2달째 오늘 위층 왜 저렇게 시끄러워. 밤 10시가 되어가는데 이 시간까지 애들 안 재우고 뭐하는 거야? 웃음소리 쿵쿵 소리에 머리가 울려. 입주자 카페에 층간소음 자제 글 적고 경비실 인터폰에서 방송까지 했는데 도대체 뭐하는 거야? 정말 신경질 나.
벌써 12시잖아. 도저히 못 참겠어. 안에 계시는 거 다 알아요. 좀 나와보세요. 누구세요? 아랫집에서 왔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뛰는 소리에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올라왔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문이 열리며 아주 마르고 초췌한 아주머니가 나오셨어. 저희 집은 애들 없는데 다른 집과 착각하셨나봐요. 아이들 신발이 있는데 아이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좀 봐도 될까요? 무작정 뛰다시피 들어간 집은 너무도 고요했고 거실 한쪽으로 액자 2개와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 나는 순간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그 후로 1년에 한 번 그 계절이 돼야 웃음소리 쿵쿵 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집을 나오곤 했어. 7번째 이야기, 경마장의 이상한 존재들. 주말에 한 번 여자친구와 경마장에 갔다. 경마장에 가본 적이 없어 어떤 곳인지 호기심이 들었고 그곳의 영적인 측면도 궁금했는데 한 번 가면 됐지 놀이 삼아 다시 올 곳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묘한 느낌이 들었다. 일직선으로 배치된 입구 형태가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에 특화된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다. 들어가는 길 천장에 잘게 자른 색종이들이 매달려 있는데 평범하게 보이지만 사람을 유인하는 주술적인 힘이 들어가 있었다. 결정적으로 길 끝 입구에서 많은 소나귀들이 손님들을 끌어당기는 모습이 보였다. 매표소 근처나 경마장 안에는 말 형상의 조형물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평범한 조각들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경기 전에 말을 볼 수 있게끔 장소도 꾸며 놨는데 말이 하나의 생물이 아니라 승부에 사용되는 도구같이 느껴졌다. 옆에 어두운 어떤 존재가 하는 말이 내가 무조건 돈 좀 따게 해줄게 걸어보겠느냐며 웃는데 당장은 혹할지 몰라도 이런 어두운 명들과 엮이는 게 끝이 전혀 좋을 리가 없다. 그냥 하던 일이나 하라며 무시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니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있다. 시작 전 경마 관련 각종 정보와 수치를 보여준다. 고정된 전광판의 수치가 내 심상에는 무작위적으로 뒤바뀌는 것이 보이는데 역시 도박의 확실성이 있을 수가 없나 보다. 경기가 시작되고 중반까지 조용하다가 막바지에 말 한 마리가 추월하여 순위가 뒤바뀌니 탄식과 환호가 크게 오가는데 관람석 위에 커다란 얼굴이 씩 웃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보인다. 강력한 힘을 지닌 어두운 영역의 존재인데 영적인 측면에서 경마장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였다. 신경 쓸 가치도 없다 생각하는지 다행히 나를 내버려 두는데 제대로 공격받았으면 병원에 갔을지도 모른다. 일견 평범하게 보이나 속속들이 집어보면 경마장 주변의 환경들이 사람을 매혹하고 있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경마장에서 울고 웃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물론 환경을 사람들이 의식하고 조성한 것은 아닐 테고 영적인 존재들이 그런 영감이나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경마장의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구슬려 도박을 하도록 유혹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여 축적되는 분노, 슬픔 등 한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힘을 얻고 있었다. 경마장 안은 홀로운 중장년층이 대다수, 젊은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였다. 아마도 자주 다니는 사람이 또 오는 것이겠지. 상습적인 도박의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장소에서 영적 측면의 실상은 이렇게 작용한다는 점을 알기는 어려운 것 같다. 위에만 보면 일견 경마장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도 않다. 실상은 자주 오는 사람들도 이런 곳과 영적인 성향이 맞아서 오는 사람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예우성종이라고나 할까. 흡사 소원을 빌기 위해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기도터에 소원을 받아먹는 존재가 많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존재들이 아무 대가 없이 무언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처럼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그런 존재들이 터를 잡는지 아니면 그런 존재가 있는 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지 닭과 달걀의 문제처럼 선후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의 욕망과 염원이 투영된 장소의 이면에는 영적인 존재들의 힘의 관계도 엮여 있으니 내가 자주 다니는 특정 장소가 겉으로는 평범할지라도 이면엔 어떤 힘이나 존재가 얽혀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